경찰이 최근에 음주 단속을 강화하고 있는데도 큰 사고가 끊이질 않습니다. 이번엔 만취한 운전자가 역주행을 하다가 마주오는 승용차와 충돌해 한 명이 숨지고 4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자세한 소식을 김현주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이번에도 또 애꿎은 아무 잘못도 없는 일가족이 피해를 당했어요. 네, 성묘를 가던 일가족 4명이 사고를 당했는데요. 우선 영상 먼저 보시겠습니다. 네, 사고가 난 차량의 모습인데요. 정면으로 부딪혔는데 당시 충격이 얼마나 컸을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처참한 모습인데요. 네. 사고가 난 건 어제 오후 2시 반쯤입니다. 경기도 포천시 한 국도에서 68살 김모 씨가 만취 상태로 역주행을 한 건데요. 김 씨는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면서 반대편 차선으로 진입했고 300m를 역주행하다 마주오던 차량과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피해 차량 운전자 55살 이모 씨가 숨졌고 이 씨의 가족 3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또 음주 운전을 한 김 씨 역시 다쳤는데요.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32%였습니다. 또 어제 서울에서도 1년 동안 4차례에 걸쳐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20대가 구속되기도 했습니다. 네, 그런데 경찰이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한 뒤로는 사고 건수가 좀 줄어들었다면서요. 네, 지난 4월 말부터 경찰이 음주운전자뿐만 아니라 이를 방조한 지인도 처벌하겠다, 이런 방침을 내놨었는데요. 네. 실제 그 이후 2달 동안 사고 건수가 줄었다고 합니다. 경찰이 처벌 강화 방침을 밝혔던 지난 4월 25일부터 2달 동안 단속 건수를 그전 2달과 비교해 보면요. 전체 음주 사고는 2,924건으로 19.3% 감소했습니다. 음주 사고 사망자는 38명으로 42.5% 줄었습니다. 이 2달 전에 경찰이 음주운전자뿐 아니라 방조자도 처벌한다고 했을 때 사실 실효성에 의문이 그랬죠. 있었잖아요. 어떻게 찾아낼 것이냐 그랬죠. 네네. 그런데 블랙박스에 찍힌 화면과 또 녹취를 토대로 음주운전 방조자를 적극 적발했습니다. 2달 동안 76명이 검거됐습니다. 어떤 게 음주운전 방조인지 유형별로 한번 살펴보면요. 네. 이번에 적발된 유형들인데요. 먼저 차 열쇠 등을 직접 건네는 걸 유형 방조라고 하는데 이게 55명이었고요. 네. 또 한 잔만 마셨는데 괜찮아 이러면서 말로 음주운전을 권하는 무형 방조가 18명, 그리고 말릴 수 있는데 말리지 않은 부작위에 의한 방조가 3명이었습니다. 누가 음주운전을 방조했을까요? 친구가 34명으로 제일 많았고요. 직장 동료 11명, 연인 10명, 상사 3명 순서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키를 주면서 적극적으로 해도 돼 이렇게 하는 건 당연히 안 되지만 이렇게 알면서도 이렇게 지켜보는 것도 일종의 방조라고 할 수 있겠군요. 네, 그죠? 그렇습니다. 근데 음주운전을 방조한 혐의로 대리운전 기사가 입건이 됐네요. 네, 술을 마신 차주와 대리운전자가 함께 입건이 됐는데요.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네. 보시겠습니다. 아저씨! 뭐야? 사진 찍었어. 아저씨 일로 와봐요. 사진 찍었죠? 사진 찍었어요. 어디 가려고? 에? 어디 가려고 사진 찍었다고? 네, 여기 어디 가려고요? 네, 차량 블랙박스에 찍힌 건데요. 이것만 보면 음주운전자를 신고한 상황 같지만 결국 2사람 모두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거슬러 올라가 보면요. 지금 2차선 도로에 차 한 대가 멈춰 있죠. 네. 운전석에서 남자가 내리는데요. 이 대리운전 기사 55살 황모 씨인데 요금 문제로 실랑이를 하다가 저렇게 도로에 차를 두고 내려버린 겁니다. 그래서 차주와 실랑이를 계속 벌이다가 네. 나중에는 차주인 30대 여성이 운전석으로 옮겨 타고는 이 차를 근처 주차장으로 옮기게 됩니다. 그 모습을 대리기사가 찍어서 경찰에 신고를 한 건데요. 비록 근처 주차장까지 13m를 움직였지만 차주인 30대 여성은 음주운전으로 불구속 입건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었는데요. 신고를 한 황 씨도 음주운전을 유도하고 내버려둔 방조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겁니다. 그러니까 대리운전기사가 하나는 알고 둘은 몰랐던 네. 경우가 되겠네요. 네,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 소식은 미국에서 물놀이 하던 10대가 숨졌는데 뇌 먹는 아메바에 감염이 됐다. 공포영화에나 나올 법한 얘기 아닌가요? 네, 그렇습니다. 뇌 먹는 아메바는 이 치사율이 98%에 이를 정도인데요. 네. 여름 피서철을 앞두고 미국 보건당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번에 뇌 먹는 아메바가 발견된 곳은 미국의 유명 래프팅 시설인 노스캐롤라이나주의 국립 화이트워터 센터입니다. 여기서 물놀이를 했던 10대 한 명이 일주일 뒤인 지난달 19일 숨졌는데요. 이 뇌 먹는 아메바로 불리는 네글레리아 파울러리에 감염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뇌먹는 아메바는 사람의 코를 통해 뇌로 침투를 해서 세포를 파먹고 또 뇌를 붓게 해서 결국 사망하게 만드는데요. 네, 주로 유속이 느리고 오염된 물에 기생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유속이 빠른 근유에서 검출이 된 건데요. 보건당국은 래프팅 시설의 수질 위생 시스템이 고장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하나만 더요. 우리 전통 밥상이 몸에 좋은 건 우리가 다 아는 사실이고요. 대장암 발병 위험률을 크게 낮춘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채소와 콩, 생선으로 돼 있는 우리 전통 밥상이 대장암 위험을 60% 이상 낮춰준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국립암센터 김정선 박사팀이 대장암 환자와 일반인 등 2,700여 명을 대상으로 비교 분석한 결과인데요. 한국 전통식을 많이 섭취한 쪽이 적게 섭취한 쪽에 비해 대장암 위험이 60% 이상 감소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전통 밥상 하면 채소와 감자 같은 뿌리 식물, 또 콩, 버섯, 생선, 여기에 된장, 간장, 고추장 등의 양념이 포함된 식단이라고 보면 되는데요. 이 외에도 과일과 우유, 유제품을 위주로 한 건강식을 많이 섭취한 그룹 역시 낮게 섭취한 그룹에 비해 대장암 위험이 60% 이상 줄어들었습니다. 네. 반면에 햄버거나 피자 같은 서구식을 많이 섭취한 그룹은 대장암 위험이 2배 넘게 증가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김현주 기자 수고하셨습니다.